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발사체부터 한번 보면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이제 과학 로켓, 작은 과학 로켓을 그냥 한번 쏘아보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원래 그 추진제를 고체를 쓰느냐, 액체를 쓰느냐. 액체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뭐 석유 넣고 떼는 거죠.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 항공기 같이. 고체는 이제 화약이죠. 그래서 그냥 딱 불 붙이면 그대로 올라가는 게 결국 이건 미사일 기술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고체 로켓은 미사일하고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액체는 이제 거기에 그 기름을 몽땅 넣고 이제 쭉 올리는, 우리가 케로신이라고 말하는 이런 그 석유 계열의 연료를 넣고 이제 그걸 떼면서 올라가는,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게 이제 액체 추진 로켓인데, 고체도 해보고 또 고체도 2단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액체도 해보고, 이제 또 이 90년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시절에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걸 한 10년 사이에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진짜 위성을 넣고 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게 이제 나로호가 되겠습니다. KSLV-1이라고 하는 나로호가 되겠어. 이 나로호는 100kg 정도 되는 과학위성, 작은 과학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로켓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과학 로켓, 이제 크지 않은 그런 작은 로켓들을 우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위성체를 놓고 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이것도 또 퀀텀 점프예요.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계획은 이제 2015년 정도까지 자력 개발하겠다 그랬는데, 정부가 이제 갑자기 2005년으로 땡겨. 이제 그때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깎으면서 너네는 그냥 사명감으로 일을 해. 뭐 이래가지고 원래는 주기로 했던 돈의 뭐 한 50%, 40%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이제 이걸 하려고 나로호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이거는 이 조그마한 그 발사체를 개발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러시아하고 협력을 하기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로호는 2단 로켓인데 1단은 러시아가 만들고 2단은 우리나라 항공연이 만들어서 접합을 해서 쏘아 올린 그런 발사체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사체는 전략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을 주지 않는다고. 기술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협력을 하냐? 1단은 러시아가 자기네가 만들어요. 그리고 2단은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보흥의 나로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기로 하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1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면 안 돼. 300명이 왔는데 그 중에 100명이 보안요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대 엔지니어들끼리 서로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기술 이야기 나오면 옆에 딱 서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통제가 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협정을 체결을 해야만 그것도 이런 발사체조차도, 엔진조차도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한러 우주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기술보호 협정을 체결을 해요. 그 기술보호 협정은 뭐냐면 러시아의 기술력을 갖고 만든 그 발사체가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어느 정도로 보호되어야 되냐면 그 발사체가 이리 오면, 예를 들어서 이 창고 안에 넣으면 이 창고는 러시아 땅이에요. 여기에 보안요원이 밖에서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 엔지니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협정을 협상을 할 때 제가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무장한 러시아 군인들이 여기를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협정이기 때문에 외교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우리 과기부 전부 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항공연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원팀을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되냐? 이 주권국가에 어느 땅 자체가 이제 배타적으로 통제되는 이런 땅을 만들고 그다음에 무기까지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그걸 계속 요청을 해서 적어도 무기는 안 된다. 요렇게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렇게 이 공간, 발사체가 들어와 있는 공간은
통제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로호가 이제 결국 2009년, 2010년, 2013년 세 번 수학고 계약도 그렇게 체결했거든요. 최대 3번을 쓸 수 있다. 만약에 처음 성공하면 한 번 더 쓸 수 있고, 실패하면 2번, 3번까지만 하겠다. 이게 계약이었어요. 근데 2009년도에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이제 겨우겨우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러시아하고 이제 그렇게 기술도 주고받지 못하고, 우리가 뭘 배웠단 말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또 엔지니어들은 그러니까 실패를 하니까 보안요원이고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뭐 보안요원이 옆에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그냥 막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기술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이때 실패 2번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주워듣는 거잖아요. 이 엔지니어들은 들으면 뭔 말인지 아니까. 그래서 그때 기술이 확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발사체 연구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100kg급이 아니라 1.5톤급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정도. 1.5톤급이면은 이 교실에 지금 저쪽 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쪽,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크기의 위성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6톤급, 7톤급 위성까지 만들어요. 그거는 이 교실만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위성을 만듭니다. 그걸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 위성 중에 1.5톤급 정도까지는 우리 발사체로 쏠 수 있게 발사체를 개발하겠다. 이 발사체 기술을 누가 줍니까? 100kg급 위성을 쏠 수 있는 발사체하고 1.5톤급 쏠 수 있는 발사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너무나 또 혼합 점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더더군다나 주지 않습니다, 기술을. 근데 이때 배웠던 많은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걸 여기다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2017년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1.5톤급 발사체가 성공이 된 거고, 이걸 차세대 발사체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는 한 10톤급 되는, 그러니까 이 교실보다도 큰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의 발사체를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무도 기술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술이지만, 실패를 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에서 넘어오는 기술들이 상당히 있었다. 이거는 뭐 심지어 이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면 안 되는데, 언론에까지 나와가지고 사실 그 러시아의 과학자 몇 분은 잡혀가 체포됐어요. 괜히 막 이런 것도 우리나라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좀 미안하긴 한데, 어찌됐건 우리한테는 참 큰 도움이 됐던 이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도